이 국감장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애인에 비하는 비속어를 쓴 건 군복 입었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입니다. 그러자 야당이 하는 게 꼭 전두환 차지철 같아 좋다고 하니 감사하다고도 했는데 이어서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오전 질의 때 야당이 국감에 함께 출석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여 사령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발언 도중에 끼어들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왜 고함을 주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런 여 사령관을 두둔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김 장관이 다시 맞받으며 신경전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장관은 오후 질의가 시작된 뒤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 중 명태균 씨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명 씨는 저희 JTBC에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집에 여러 번 갔다며 집 내부를 설명하기도 했고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며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여줬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갔고 내부 구조도 훤히 알고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만큼 친분이 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코르비타 들어가면 대통령 집에 문을 딱 열면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집 구조를 진짜 내가. 대통령 취임 이후엔 연락이 끊겼다는 대통령실 해명과는 달리 통화와 문자 연락을 계속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텔레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그냥 한 달에 한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 부부를 위해 한 일 가운데 아직 밝히지 않은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지. 게다가 입 열면은 진짜 TV지. 세상에 알려지면 큰 논란이 될 일들이 더 있단 겁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명 씨는 지난해 4월 6일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여줬습니다. 김 여사가 여의도 정치권 소식지를 먼저 보냈고 명 씨가 답합니다. 이 소식지엔 윤 대통령 부부가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한 건 명태균 조언 때문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 씨는 소문낸 사람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보내고 김 여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돌아요, 선생님. 그런 말이 자꾸 돌면 자기들도 좀 김건희 여사도 자꾸 구설수에 오르잖아. 문자 대화는 여기서 그쳤지만 소문과 관련해 몇 차례 통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서울 주택가를 돌며 다세대 주택 3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편물이나 종이 상자가 보일 때마다 불을 붙이고 도망치는 시기였는데 경찰은 이 여성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조사 중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빨간 바지를 입은 30대 여성이 한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10초 만에 나온 여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후 서울 망우동 다세대 주택 1층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에 불을 붙이고 도망갔습니다. 나도 저기에서 내려오는 연기가 나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연기가 나더라고.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빌라 앞에 쌓여진 박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불을 냈습니다. 라이터도 미리 준비해 이렇게 하루 3곳을 돌아다니며 불을 질렀습니다. 들어오면서 우측을 고개를 어떻게 이렇게 돌렸는데
저쪽에 또 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아저씨 불 그랬더니 저 아저씨가 와서 끄고 저쪽은 앞집에서 이제 물 들고 나오고. 세 곳 모두 주민들이 빨리 발견해 인명피해 없이 10분여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여기가 봤어. 여기 대주택가 차가 돼 있어요. 큰일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반 만에 여성을 붙잡았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건 아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136명이 일본의 바다 및 탄광에서 작업하다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이 80년 넘게 바닷속에 방치돼 있었는데 일본 시민단체가 유해 발굴에 나서면서 탄광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바닷가. 바다 위로 콘크리트 기둥이 뾰족하게 솟아 있습니다. 해저 탄광에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든 환기구로 일제시대 장생 탄광이 있던 장소입니다. 일본어론 조세이 탄광, 조선인이 많아 조선 탄광이라고 불렸습니다. 일제시대 우베시가 생산한 석탄의 90%는 이 주변 해저 탄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장생 탄광에만 조선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유는 갱도가 지나는 지층의 두께가 당시 일본 법이 규정한 40m보다 얇은 30m밖에 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채굴량을 무리하게 늘리다 결국 1942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새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탄광에 물이 찼습니다. 183명이 탄광에 갇힌 채 숨졌는데 조선인은 136명이나 됐습니다. 이후 세간에서 잊혀졌지만 1991년 한 일본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장생탄광 수몰 사고가 알려집니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위해 추모비를 세우고 희생자 유골 발굴을 일본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遺骨の深さと位置が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遺骨発掘は困難だ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ほしい. 지난 6년간 일본 정부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올해 직접 발굴 작업에 착수했는데 지난달 25일 극적으로 갱도 입구를 찾았습니다. 주변을 탐사하다 탄광에 버린 듯한 쓰레기 더미들과 구멍을 발견한 뒤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판게 적중했습니다. 이곳이 장생탄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인부들이 저쪽에서 신에게 안전을 기원한 뒤에 갱도로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저쪽에 있는 소나무 틀이 당시 남아있는 그 갱도의 입구인데 이곳을 통해서 해저 탄광으로 진입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갱도 입구를 정리해 잠수부가 진입하는 데 성공하면 유골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현재 모금한 금액은 800만 엔 정도. 수몰 희생자들의 유골이 있다는 걸 입증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しかも名前も分かって年齢も分かってご遺族がたくさん待っておられる。そうしたご遺骨をやはり日本政府がまず責任を持ってですね、発掘すべきことなので、韓国の日本の政府が相談しながらですね、遺骨発掘に向けて一歩踏み出していただきたいと。 바다에 잠긴 1km 이상 되는 갱도를 사람이 들어가 유골을 전부 수습하기 어렵고 일정 구간 이상은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결국 양국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기둥을 형상화해 두 나라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긴 추도 공간엔 일본 정부를 대신한 시민들의 애도와 반성,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베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